손상을 입혀요. 이게 유전자가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을 다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일로 왜 일으키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역시 스트레스가 제일로 그 원인이 좀 있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묘하게 이제 DNA라는 그 물질이 RNA로 바꿔줘요. 그 RNA가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단백질,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묘하게 우리 몸에 유익한 것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반대 해로운 걸 만들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 또 암을 억제하는 물질,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게 하는 물질, 그러니까 에너지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물질,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 식욕을 저하시키는 호르몬, 이런 정반대 상대적인 것들이 동시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그것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행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도 이게 문제예요. 나쁜 것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인데 또 반대로 좋은 것도 너무 적든지 이래도 문제예요. 적당히 우리 몸은 항상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해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여러분이 많이 물어봐요. 바이타민 주사를 맞아야 되나 안 맞아요. 뭐 모자라는 사람 그럼 피검사를 하면 알거든요. 특수하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사를 맞는 건 문제가 없죠. 멀쩡한 그 건강한데 그저 바이타민 주사를 맞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밸런스를 깨버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밸런스를 왜 깨냐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하고 내가 역시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적당히 있으면 우리 몸에 활력소가 자극을 줘.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도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스트레스도 과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반응이 다르니까 이게 누구든지 알맞은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어떻게 내가 그걸 해소할까를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내성적인 사람, 이 남하고 얘기도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최근에도 신문 보니까 한국에 혼자 사는 사람이 39%더라고요. 이게 아주 제일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늙어갈수록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영어로는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해요. 소셜 헬스인데 이 사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인관계. 이 친구가 없는 사람은 병도 많고 일찍 죽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연구에서 발표된 거예요. 이런 모임에도 자꾸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듣고 이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생각해 보니까 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안 되는 우선 가고 오고 하는데 구체적인 운동을 하잖아요. 교회 가서 찬송을 한다는 거,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건 건강에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이 기도를 또 깊이 그 묵상 또 이런 무슨 뭐 명상을 하면은 이 혼란된 이 전기 회로가 재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재충전. 이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사람도 교회 가서 찬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혼자서 끙끙 앓고 뭐
이걸 병에 생기면 그냥 여기저기가 대서특필 광고를 해요. 교회에 가보면 광고판에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오셨는데 김 박사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소리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 걸린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재벌 그 환자들을 도와주는 분이니까 이야 착각을 해도 너무 잘 자기 아니면 한국 사람이 다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보니까 야 그냥 분통 터지는 거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잔뜩 벌어놨는데 이게 죽겠다 하니까 이게 그냥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치매도 이게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이제 뇌에서 기능을 하다가 그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를 아밀로이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흘러나와야 돼요. 임파선을 타고 흘러나오는 걸로 지금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뇌에도 임파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잠을 이제 깊이 잘 때는 세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니까 임파액으로 해가지고 그 찌꺼기가 잘 나와요. 근데 이게 깨어 있으면 이 세포가 커져가지고 그 간격이 좁아지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누워 있으면 문제예요. 이 흘러나오는 건 다 중력의 힘으로 서서 있어야 돼. 서서 앉아 있든지. 그리고 임파선이 이 귀 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 이런 데를 자꾸 평소에 주물러야 돼. 이렇게 마사지. 그리고 이 눈 주위 또 코 주위, 입 주위 이게 다 뇌 안에 기관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 데를 자꾸 마사지. 자꾸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마사지.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 몸은 피곤하면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애들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 6.25 때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어떤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멀쩡하게 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게을러져요. 그 어떤 시련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낙태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 애들 문제는 이 부모들이 나는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고생을 안 해야지. 그리고 그냥 놓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병신되는 거야. 다 정신병이 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게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실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도전이 있어야 돼. 계속 이게 늙어갈수록 우리 몸은 하얗게 돼 있어요. 벌써 60대가 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확 줄어들어요. 근육 자체가 말랑매장 것이 딱딱해져. 그 석회질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만 세게 다치면 깨져버려요. 이게 말랑말랑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특히 목욕탕에서 여러분이 제 친구도 둘이나 죽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우리 몸은 이제 알칼리 성리화되고 우리 몸은 이게 좀 뜨뜻해야 이게 면역성이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가시면 42도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그 42도에 들어가면 암세포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렇게 뜨뜻한 데 있으면 노곤해져요. 그리고 이게 되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건 전부 다 이게 근육이 경직돼서 그래요. 근육이. 관절 아픈 건 뼈가 뼈 문제가 아니에요. 척추다 뭐다 아픈 건 다 거기를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경직돼서 그래요. 그걸 풀어줘야 돼.
그걸 풀어주려면 마사지도 도움되지만 뜨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근데 5분 이상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이 말초 혈관이 다 늘어나요. 그러면 뇌에 있던 피가 글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갑자기 5분, 10분 있다가 확 나오면 반드시 어지럽게 돼 있어요. 그 어지러운데 밑에가 미끌미끌하면 뭐 넘어지죠. 내 친구는 의사인데 아유 그 뜨뜻한 물을 좋아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피곤하니까 잠깐 자버린 거야. 그러니까 10분 아니라 30분을 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데서 나올 때는 기어 나와야 돼. 살살.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뭐 층계도 내려갈 때는 허리를 앞으로 꼬부려야지. 빳빳이 서가지고 장군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넘어졌다 가면 뒤로 넘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손에 바로 앞에 숨골이 있어요. 여기에 피가 터진다든지 그 옆에 이렇게 피덩어리가 여기 누르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식물인가 둘 중에 하나.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든 얼굴이 깨지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욕탕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분 있다 나올 때는 기어 나와야 돼. 서서 나오지 말고. 그래야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치매를 일으키는 게 뭔가 보니까 만성염증인데 이 염증이 모든 병을 다 촉진시켜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그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가 왜 나쁘냐? 담배를 피면은 이 유전자가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로 하지 말아야 할 걸 담배예요. 담배는 정말로 끊으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참 묘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짓은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자꾸 더 하고 싶게 만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 15년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전히 담배 피워요. 중독은 이론적으로 절대 못 끊어요. 왜냐면 뇌가 그걸 자꾸 기억해가지고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사람을 봐요. 그런데 어쨌든 잠깐 염증이 이게 무슨 균 뭐 이런 것만 들어서 염증이 생기게 아주 화학적인 반응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요 몸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잇몸이에요. 잇몸. 우리 입속에 균이 한 500개 있어요. 그런데 그 입속에도 좋은 균, 나쁜 균이 다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파콜, 리스테린 이런 그 화학적인 걸로 입을 헹구면 좋은 균이 죽어버린다니까. 이 나쁜 균은 굉장히 강해요. 어디든지. 그래서 웬만한 걸 잘 안 죽으려고 그래. 강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좋은 균이 이게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늙으면은 특히 60이 넘으면 이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잇몸이 다 문제예요. 왜 문제냐? 침샘이라는 게 있어요. 침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40대부터 모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필요한 그 액체, 정액도 마찬가지 점점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췌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위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당분을 이렇게 이제
둔화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60대 돼가지고 20대처럼 흰 쌀밥, 흰 밀가루 먹으면 반드시 당뇨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늙어 갈수록 점점 적게 먹어야 돼. 소식을 해야 돼. 여기서 좀 살이 찌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을 굶으셔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약보다도 우리 몸 자체를 조정해야 돼. 당뇨는 완전히 이게 그냥 이 우리의 나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몸의 그 밸런스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고는 이제 당이 이 몸에서 조직에서 사용돼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이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그 나쁜 것과 좋은 것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에요. 운동.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장에 손, 발이나 이런 데 다치셔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참 문제였죠. 근데 최근에 이 전기로 자극을 해가지고 실제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새 의공학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렇게 뭐 이제 대개 재활과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재활과에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뭐 기사들이나 환자들 주무르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제일로 많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첫 번째 한국에서는 정신과예요. 두 번째가 재활과예요. 근데 미국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정신과는 인기가 없어요. 미국서는. 근데 한국서는 왜 그러나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신과를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들도 미국에 40명이 갔는데 11명이 정신과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제일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정신과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은 야 너는 한국말도 잘 않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정신과 정신과 환자를 보냐 하니까 저 딸이 야 나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미친 사람한테 너 말 아무리 잘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근데 보니까 내 친구도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게 제가 만난 정신과 의사 치고 제정신 있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우리 몸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죽을 사람은 어디 가나 죽게 돼. 살 사람은 어디 가나.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제한된 삶을 산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질문을 많이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뇌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심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장이에요. 장. 그래서 옛날부터 장은 제2의 뇌다 그래서 제2의.
그것이 뭐 3, 4천 년부터 알려졌는데 최근에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많은 병이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그러니까 지금도 위암, 간암 이런 건 한국에 세계 최고 많아요. 그런데 옛날 5, 60년 전에는 췌장암이라든지 장암은 한국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로 췌장암, 장암이 한국이 제일로 많아요. 근데 이제 췌장암 아시다시피 암 중에 제일로 나쁜 거 1년 만에 대부분 80, 90%가 죽게 돼 있어요. 별짓을 다 해도. 근데 장암도 굉장히 오래 살기 힘들어요. 왜냐? 약을 안 만들어내. 이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이 있는 미국에 장암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던 암이 지금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지금도 고기가 주식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소위 이제 빨간 고기, 그러니까 요리를 잘 않는 고기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로 장암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고기는 보통 음식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흡수해요. 그냥 대개 6시간 걸려요. 물은 들어가자마자 이 대장에서 금방 흡수해요. 그리고 다른 이 채소 이런 건 1시간 안에 다 흡수돼요. 이게 음식을 갈고, 이제 장은 뭘 하는 거지? 연동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갈아대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도 하고, 또 해독 작업을 해요. 이 장을 넓혀놓으면 테니스 코트만큼 넓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 연동운동이 뇌에서 10번째 신경, 이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직접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고 이렇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연동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흡수도 아니에요. 흡수도. 이게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게 먹으면 여기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연동운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지금도 인도나 브라질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일어서자마자 거지들이 20, 30명 달라들어가지고 손으로 막 남은 걸 막 먹어요. 그 정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근데 걔들 보면은 우리 6.25 때 똑같아요. 손, 발 쎄하고 뭐 신발 신는 애도 없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다 병 걸릴 것 같은데 병이 오히려 더 건강해. 저도 그랬지만 6.25 때 뭐 길가에 떨어진 망초아리 그냥 막 주워 먹었어요. 폐살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인도를 여러 번 가봤는데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이제 거기 초청받아서 간 다른 사람들은 그 1급 호텔에서 그냥 좋다는 음식만 먹었는데도 설사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외 저는 한 번도 설사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몸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면역체가 생기는 거예요. 단련이. 이 고생을 하면 왜 좋냐 하면 몸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 당시는 이 뇌파차가 이거 왜 이러나 이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세계 어디 가도 먹고 자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도 자고 뭐 가정교사를 남집에서 하려니까 5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 맛이 있네 없네 해서면은 곤란하잖아요. 남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교수를 하더랍니다. 교수 이런 걸 그냥 받지 못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즐겨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더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로 어떻게 14시간씩 1년에 몇 번씩 타고 다니냐.
저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제일로 즐겨. 한 번도 시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산에서 자랐는데 군산 비행장이 있잖아요. 비행장. 그 비행기가 자주 뜨는데 야, 저 비행기를 언제 타볼까. 항상 그게 우리 때는 비행기 타는 건 꿈 중에 꿈이었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은 무슨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얼마나 내 팔자가 지금 좋아졌는가. 근데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옆에서 자는 사람 보면 한심해요. 그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저는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아무도 저를 방해 안 쳐요. 집에 있으면 그냥 마누라, 애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전화 오고 왔는데 비행기 타면 일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그 자유로움이 좋은지. 하여 어쨌든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조정해요. 옛날부터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또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를 만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 몇천 년 전부터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무슨 생각을 이렇게 도전적인 생각, 이 늙어갈수록 게으러지면 안 돼요. 훨씬 몸이 약해지니까 반대적으로 더 열심히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하다못해 봉사활동.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것이 가장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자꾸 열심히. 제 친구들이 그전에는 뭐 교회도 열심히 수요예배, 토요일날 새벽기도, 교회에도 뭐 찬양대 뭐 하더니 점점 갈수록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겨우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냐, 야 힘들어 뭐 이래. 그런데 보니까 벌써 막 주름살 뭐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 잔소리도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자극이 돼. 자꾸 옆에서 누가 듣기 싫은 소리,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 잔소리 이런 거.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장대통병이 한 번 생기면은 약이 드물어요. 약이. 그래서 아주 곤란한데 요새 그냥 젊은 친구들이 다 이 장암, 췌장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삼겹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삼겹살에는 그 나쁜 기름이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도 그 신줄 안에 전부 다 나쁜 기름이 있어요. 로우 덴스 콜레스테롤. 이게 들어가면 만성염증을 일으켜요. 만성염증.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리고기, 무슨 뭐 흑염소, 개고기를 드셔야 된다니까. 그것이 들어가면은 알칼리성으로 돼요. 근데 이런 우리가 자주 먹는 이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성이 산성. 이게 우리 몸에 해롭게 돼 있어요. 근데 해로운 걸수록 맛있어요. 이게 맛있는 것은 다 독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절제하는 뭐랄까 각오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력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1년에 한 번 뭐 먹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술을 좋아하실 거예요. 미국의 제왕군인 병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야. 그 간이 전부 다 나빠지지, 간이. 간이 나쁘면은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그런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경화증이 되기 전에 쓰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이제 도움이 돼.